그런가? 약간 판이 나오지, 판이. 자, 이번에는 역함수하고 넓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의 개념을 살짝 도와드릴게요. 봐봐요. 역함수 문제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아니 그러니까 고등수학 상하, 하를 할 때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근데 그거는 딱 그때에만 역함수를 구해요. 고등학교 2학년 이상 과정부터는 역함수를 구해서 뭔가를 진행하는 문제는 없다고 봐도 돼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함수를 통해서 역함수를 추론하는 거야. 무조건. 뭐냐면, 그리고 역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자. 자, 봐봐. 우리가 역함수를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렇게 배웠어. 어떤 함수가 이렇게 y는 fx가 있으면 얘를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키면 역함수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다 대칭을 시키면 역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집지 않아도 역함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역함수는요, 그냥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x 플러스 y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함수가 아닙니다. 일단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1차 함수인데 아니에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변하는 변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그렇죠? 공부라는 변수가 있고 성적은 그걸로 인해서 따라가는 변수예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 공부라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그러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을 종속변수라고 그래요. 얘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실제로. 얘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항상 먼저 변하는 것과 나중에 변하는 것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 우리는 그걸 갖다가 정의역, 공역이라는 개념으로 배우게 됐어요. 맞나요? 근데 이게 함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정의역인지 누가 공역인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함수는 아직 너는 함수는 아닌데 함수가 언제든지 될 수는 있어 라고 해서 음함수라고 합니다. 이 음은 마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 음지에 가려져 있는, 숨겨진, 아직은 이런 느낌이 좀 느낌이 강해요. 음함수에 반대되는 개념은 양함수가 있습니다. 양함수는 플러스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드러난, 명백한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양함수는 얘를 이렇게 쓰는 순간, 그러니까 좌변에 종속 변수라고 불리는 아이를 넣는 순간 양함수가 돼요. y는 x의 함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y는 누구의 함수? x의 함수이다. 너무 당연하게 많이 들었던 소리예요. 근데 얘를 x는 하고 써버리면 어떻게 된가요? 네, x는 y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x가 함수이고 y가 함수야. 함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y 값을 구했던 거 기억납니까? 오케이. 이거는 x가 함수니까 함수 값 구하면 x 값을 구하면 돼요. 그렇죠? 이 두 개는 함수인데 이 두 개의 관계가 바로 역함수예요. 이 둘의 관계가 역함수야. 근데 x는 하고 써버리면 우리가 관례상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약속되어진 것도 아니야. 관례상 x를 정의역으로 보통 취급을 하고 y를 공역으로 공역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관례상 이 식을 보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정의역에 해당하는 y를 x로 다시 쓰고 공역에 해당하는 x를 y라고 써서 x랑 y랑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역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x하고 y를 바꾸지 않아도 역함수는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어요. 바꾸지 않아도 돼요. 어떤 함수가 길이 있는데 광주에서 서울 가는 게 함수이면 서울에서 광주 가는 게 그냥 역함수야. 오케이? 자, 여기 봐. 우리는 여기서 얘를 지우고 이 함수를 쳐다볼게요. 얘는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x에다가 a라는 값을 내가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b가 나온다고 합시다. 우린 얘를 기호로 f, a는 b라고 불러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의 역함수는 이렇게 써지죠. f 인버스 b는 뭐가 돼요? a가 된다라고 역함수를 씁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y축을 그냥 정의역으로 보면 됩니다. y축을 정의역으로 보고 x축을 공역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f 인버스가 되는 거, 이렇게 대응시키는 게 f 인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볼 때 y는 x라는 선을 그려놓고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살짝 꺾으면 돼. 살짝 꺾어서 저놈을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x축처럼 생각하시고 얘는 y축처럼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역함수예요. 내 말 알겠니? 그러니까 정의역이 달라지는 게 역함수야. 그냥 x축이 정의역에 따르면 y축이 정의역이 되는 게 역함수.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잘 봐봐. 이게 적분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적분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1이 2이고 f3이 7이다. 그랬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인티그랄 1부터 3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랄 f 인버스 x f 인버스 x를 2부터 7까지 적분하십시오. 이 값은 과연 얼마입니까? 조금만 가지고 이거 풀랍니다. 자, 이렇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봐봐. 엄청 간단해 생각보다. 이게 y는 fx야. 여기가 x축이야. fx의 정의역이지. 자, 그랬을 때 얘는 이 말의 뜻은 이 i를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적분하라는 말이야. 맞죠 이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 부분이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노란색으로 정리할 건데 이 부분은 역함수를 2부터 7까지 적분하라는 거예요. 역함수를. 근데 여기서 이미 알고 있는 게 f1 값이 2라는 거 알고 있죠? f3 값이 얼마예요? 7이라는 거 알고 있죠? 여기가 2인 거고 얘가 7인 거야. 역함수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러니까 이 역함수는 요런 뒤집은 다음에 이게 역함수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역함수를 적분하는 것은 얘를 뭘로 보라고? x축으로 보면 된다고. 여기를 적분하라는 거야. 2부터 7까지. 내 말 이해되니? 그래서 저 부분은 이렇게 돼요. 이게 노란색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약간 귀퉁이가 날아간 사각형 모양이 되는 것이고 이 모양은 결국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는 3 곱하기 7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1 곱하기 2를 하시면 된다. 이게 역함수의 적분이에요. 이거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이 페이지는 일단 보내고요. 어,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정확히 그래프 그릴 필요 없습니다. 함수 간의 관계만 보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fx를 연출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얘가 지나가는 점이 fx 0부터 1까지인데 f0 값이 1이고 f1 값이 4라는 거 아니까 0,1, 1,4까지만 표현할게요. 1,4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 부분 0부터 1까지 적분하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1부터 4까지 역함수를 적분하는 것은 역함수는 다시 말하지만 y축을 x축처럼 보면 된다. 1부터 4까지 적분하면 여기다.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합치니까 4가입니다. 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두 번째. 1번 문제. 별거 없습니다.
자, 이 친구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x하고 gx로 둘러싸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지금. 만약에 원함수가 이렇게 있고 역함수가 이렇게 있다라면은 만나지 않죠. 그럼 둘러싸인 부분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둘러싸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역함수와 원함수가 만나는 것은 y는 x 위에서 만날 테니까 얘가 여기서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gx가 이렇게 뭐 그려지게 될 거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교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교점을 찾는 것은 원함수하고 역함수를 연립하는 것이 아니라 fx하고 x를 연립해야 누구를 구할 수 있어? 교점을 구할 수가 있겠지. 맞지? 그러면은 원함수가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2x는 이퀄 x니까 이건 x로 나누시면 안 되겠죠.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x는 0.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네요. 됐나요? 0에서 만나고 1에서도 만나는데 1에서는 접하면서 만나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0에서도 만나고 1에서도 만나는데 x는 1에서는 제곱이니까 얘는 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우겠습니다. 다시 쓸게요. 만나는 곳을 체크해보죠. 0 그리고 1에서 만난다.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만나고 해서 접해야 돼요. 예상이 되니?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만나요. 여기.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럼 이것의 역함수는 반대쪽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해도. 이해돼요?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는 선 대칭이기 때문에 넓이가 같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하나의 부분은 자 접근하면 되겠죠. 교점 여기가 1이었습니다. 접근할 거야? 0부터 1까지 접근할 거야? 3차 함수 그래프에서 누구를 빼야 돼? 1차 함수를 빼야 돼. 그러니까 fx에서 x를 뺀 거를 다 더할 거야. fx가 뭐였는데? fx가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2x였어. 거기서 x를 뺀 거를 접근할 거야. 기본은 뭐야? 자, 나는 지금 패드가 안 보이거든요. 글씨.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x라는 친구를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얘는 이제 0부터 1까지죠? 0부터 1까지는 계속 또 나올 때마다 말할게요. x의 세제곱을 0부터 1까지 접근하면 얼마? 차수 하나 올려서 4분의 1. x의 제곱을 0부터 1까지 접근하면 얼마? 3분의 1. x는 2분의 1. 기억하세요? 4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2에 플러스 얼마? 2분의 1. 됐니? 계산하시면 1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러스 6. 그래서 12분의 1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자, 아래쪽에 있는 문제 더 해볼게요. 여기가 있으니까. 아래에서는 x세제곱 플러스 3 요 친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fx는 x의 세제곱에 플러스 3. 이 친구를 0부터 2까지 접근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0일 때 함수값 구해보고 0 대입하면은 3. 2일 때 함수값도 구해보자. 2 대입하면은 11. 그러면 여기 부분은 다음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F0이 3이고 F2가 11입니다. 거기를 GX로 접근하면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둘을 더하시면은 2 곱하기 11 구할 수도 있겠네요. 됐어요? 역함수 보는 방법 알겠습니까? 네, 고개만 꺾으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 더 풀어봅시다. 247번 실력업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함수 오른쪽에 알려줬습니다.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gx를 1부터 9까지 적분하세요. 그러니까 gx를 1부터 9까지 적분하라고 하는 것은 y축을 x축처럼 보고 여기를 1부터 9까지 적분하라는 이야기야. 이해되었니? 근데 우리는 이것을 역함수를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푸는 문제 또한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대신 구하는 거야. 뭘 구할 수 있냐면 fx는 적분이 가능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저 이제 기역자 모양에서 넓이를 빼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디냐면은 여기 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알 수 있죠? 무엇을 대입해야 여기가 1이 됩니까? 1을 대입하면 1이 되네요.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하는 거야. 뭘 대입해야 얘가 9가 됩니까? 2를 대입하면 9가 되네. 그쵸? 2까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저 노란색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을 더하면 이 결과가 2, 9, 18에서 1 곱하기 2를 빼니까 이 결과가 17이 되는 걸 알고 있고 근데 난 노란색을 구해야 되는데 나 이거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구할 수 있다고. 얘는 1부터 2까지 저기 있는 fx를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노란색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절대로 1부터 2까지니까 계산하면 네 나오겠습니다. 계산까지 갈까요?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1부터 2까지 2 대입하면 4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서 1을 대입하면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 4 더하기 4분의 1 4분의 17 여기가 4분의 17 그럼 17에서 4분의 17을 빼야 되니까 4분의 7, 3, 20, 51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됐어요? 더 해보자. 245번 해볼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가 있어요. 이 이차함수는 0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y는 ax의 제곱에 의하여 넓이가 반으로 쪼개진다.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가 같다고 합니다. 이거 2차 함수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편하게 국민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 넓이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 구해볼게요.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이거 최고치한 개수가 얼마입니까? 1이죠, 1. 1이니까 2의 세제곱에 나누기 6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층은 좀 다른데 이 2차 함수 아니 어딨죠?
이 이차 함수에서 이거에서 얘를 빼야 되죠. 맞아요? 얘에서 얘를 빼야 돼.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1이 아니라 여기에서 ax를 주고 빼야 되니까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최고차항이야. 이해돼요? 오케이. 쟤는 음수니까 1 플러스 a가 될 거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이제 교점 구하는 거지. 여기 교점은 확실하게 0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 교점만 구하면 되고요. 여기 교점을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연립을 해야 돼.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하고 ax의 제곱 연립하고, 내가 구하는 교점이 0은 아니잖아요. 그쵸? 0은 아니니까 양변을 x로 과감히 나눠주셔도 되고, 그러면 x로 정리하면 a 플러스 1, 2니까 x는 a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네요. 여기가 a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을 쓸게요. 이제 거리의 세제곱 a 플러스 1분의 2의 세제곱을 6으로 나누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로 곱해줘야 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아까 말한 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예요. 이 차항의 개수가. 근데 양수로 써야 되니까 그냥 a 플러스 2가 쓸게요. 되니? 그러면은 와우, 그러네. 식이 또 정리가 되네. 여기는 여기 8, 여기도 8 약분되어요. 그럼 조합에는 1만 남고, 우변은 a 플러스 1의 세제곱하고 a 플러스 1 하나 약분되니까 2가 되고, 여기는 그럼 a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되어서 a가 0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이상한데요? 아, 2배 아니다. 된장. 2배를 안 했습니다. 내가 2배를 안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얼마? 2가 될 것이고, 그럼 a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면 될 테니까 얘가 플러스 루트 2여야지 되겠네요. 그러면은 a는 루트 2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음수가 되니까 되지 않고요. a가 양수기 때문에 a는 이렇게 루트 2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아시겠어요? 한 번 더 설명할까요? 한번 다시 볼게요. 관건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했던 대로 여기에 x 교점의 x좌표의 차, 그러니까 간격을 d라고 잡았을 때 d의 세제곱을 6으로 나누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1을 곱해줘서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 여기로 둘러싸인 부분은 2차 함수로 둘러싸이긴 하지만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의 최고차항 개수는 여기에서 이걸 뭐 해야 돼? 빼야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얘를 빼야 돼. 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 2차항의 개수야 지금. 됐니? 얘가 개수야. 그래서 마지막에 얘를 곱해주는 거였어. 왜냐면 그냥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1 플러스 a랑 똑같으니까. 게다가 얘가 지금 양수라고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얘는 1 플러스 a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쪽에 있는 이 친구를 접근하게 되면 교점이 연립해서 보니까 a 플러스 1분의 2가 나왔고,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1분의 2의 세제곱이 들어가는 것이고, 나누기 6 최고차항의 횟수가 a 플러스 1의 절대값, 그리고 그것의 몇 배? 2배. 이거를 계산한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은 계산했습니다. 이해되니? 혹시 여기서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어딜까요? 만약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조금 불편하다. 정윤 씨 그런 데 있니? 이거 최고차항 개수 잡는 거 알겠어요? 이해돼요? 그냥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이게 x의 제곱이면 여기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아이들,
여기도 1이나 1이니까 결국에 두 개 돼서 최고차 개수가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 24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s1, 그 다음에 x는 이퀄 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s2 라고 했을 때 a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 단 얘기를 만족합니다. s1의 넓이는 s2의 2배다. 선대칭인 것을 좀 이용하시면 여기가 s2의 2배니까 양쪽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s2, 여기도 s2라는 이야기고,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를 적분하게 되면, 내가 여기를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이만큼 마이너스가 쌓였다가 이만큼 다시 플러스가 쌓이니까 적분하면 뭐가 돼요? 0이 된다는 거야. 0. 이해되니? 어디서부터? 축이 1이니까 1부터 a까지 저기 있는 저 fx를 적분하게 되면 0이 된다는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되니? 네, 그래서 얘는 1부터 a까지 fx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dx가 0이다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뭐 계산입니다. 루트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2 플러스 루트 3 정도로. 됐죠? 갈게요. 또 243번. 혹시 여러분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QR코드 찍으면 뭐 나와요? 강의 같은 거. 아,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설명해 주실까요? 아, 한번 봐볼까요? 이거 어떻게 보지? 아니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나 이거? 선생님 핸드폰으로 이걸 찍어서. 아, 이거를 보고 아예 그거 있어요. 야, 한번 나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그거 바꿔보자.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니, 문 들어나와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 찍어놓고 명강의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얘로 카메라를 찍으면 되나? 뭐 하기로. 이게 카메라가? 선생님이 지금. 유튜브 (30초) 기다려보고 안 되면 916명이 보셨네요. 이 카메라. 아, 그냥 행복이 봐서 된다. 저기가 이지훈 선생님. 이지훈 선생님이고요. 우리가 없는데요? 네? 텍스타일이. 근데 여기 뭐 있는데? 들어가면 뭐 홈페이지 같은데. EBS는 아니실 거예요? 된 적은 없어요. 안 되네요. 에이. 그냥 합시다. 자, 3차 함수인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임의의 점,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도형의 넓이가 3분의 4가 되게 하는 양수t가 있나봐요. 좀 신기한데 이건 되게. 그냥 함수가 3차 함수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는데 저렇게 되는 게 좀 신기하네요.
자, 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D, 접선을 그렸는데 여기에 넓이가 3분의 4예요. 아, 이거 공식 쓰라고 된 문제네. 근데 우리 공식을 안 들었으니까 공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계산 과정이 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접선의 방정식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아주 날것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y는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a,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t의 제곱에 플러스 a, x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t의 세제곱에 플러스 at 플러스 b.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한번 풀어보시게요. 중간에 근데 내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자, 계산하자. 이거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은 3t의 세제곱이니까 2t의 세제곱이 남겠고, 그 다음에 얘들이 곱하는 것은 놔둬야 되나? 아니요. 그 다음에 AT,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AT하고 플러스 AT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상수항은 이것만 남습니다, 지금. 나머지 x의 계수,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a, x. 계산 삐끗하면 끝이니까 하나씩 체크하고 갈게요. 3t의 세제곱,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AT 사라지고. 됐어요. 자, 너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연립해야 됩니다. 연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연립할게요. 진짜 누군데? 아, 인터넷 때문인 것 같은데. 네. 네. 연립을 해볼게요. 연립을 하면은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3t의 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2t의 세제곱에 플러스 b. 지금 연립할 생각만 해도 어지러지하죠? 괜찮습니다. 이거 쉬워요. 연립 생각보다. 왜냐하면은 이미 회를 알고 있잖아요. 이미 t에서 접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쵸? 얘는 x-t라는 인수를 두 개를 갖습니다. 연립하기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일단은 10부터 정리하면은 x의 세제곱에 우변으로 넘길게. ax도 사라지네. 그지? 마이너스 3t의 제곱 x 플러스 2t의 세제곱인데 얘는 연립하면 반드시 x-t의 제곱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이미 얘는 t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인수만 찾으면 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x의 세제곱이니까 x가 될 것이고 상수항이 t의 제곱이니까 이게 만들어지려면 2t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럼 됐어요. 여기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t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프가 좀 뒤집히는 상태예요. 지금 마이너스 2t예요. 되었어요 이거?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적분하시면 됩니다. 3단계가 되겠죠. 적분하시면은 인티그랄 마이너스 2t가 더 작은 숫자니까 마이너스 2t부터 t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실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 2t, 여기가 t예요. 직선이 더 위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직선에서 3차 함수를 빼야 됩니다. 직선에서 3차 함수를 빼면 사실 뺀 식이 바로 이건데 우리는 또 인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직선을 다시 쓸게요. 직선이 어디 있어? 네, 마이너스 3t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b에서 뺍시다. 3차 함수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빼면 이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이. 저게 이미 뺀 식이거든요.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x 사라지고 bb 사라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3t의 제곱 x
플러스 2t의 세제곱 dx 됐어요. 계산. 그러면 4분의 1 x의 4제곱 2분의 3 t의 제곱 x의 제곱 2t의 세제곱 x 얘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1부터 d까지 이걸 계산했더니 얼마가 돼? 3분의 4가 된다.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제일 하기 싫은 건데 앞에 거는 요령이 있거든요. 얘는 요령이 없습니다. 어떡하지? t를 대입하면은 4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t의 4제곱 플러스 2 t의 4제곱 에서 빼기 마이너스 2t를 대입하니까 여기가 4t의 4제곱 그리고 4t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t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t의 4제곱 1뺀게 3분의 4 후다닥 계산 빨리빨리 해주면 넣어 사라지고 플러스 6t 플러스 2t의 4제곱 8t의 4제곱 얘들 계산하면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8 t의 4제곱 3분의 4 또 귀찮 양변에 12 곱하면 아니 귀찮네 일단 계산합니다. 4분의 얼마야? 4분의 32 5 빼면 27 t의 4제곱 됐다! 스카스카 4 곱하기 4는 2의 4제곱 3 곱하기 17은 3의 4제곱 그래서 t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3분의 2 이해되었어요? 네, 계산이 좀 길죠? 실제로 이 문제는 계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런 풀이들을 쓸 건데 그 풀이만 소개하고 오늘 마칠게요. 이는 다 주겠습니다. 그냥 한번 영화를 본다는 느낌으로 적분 영화 한 편 보여드릴게요. 얘를 원래는 다음과 같이 풀어야 합니다.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변곡점, 접점들, 그리고 교점들이 일정한 b 같은 그러니까 b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고요.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너비가 d일 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1차, 여기 D에 1차, D에 3차 해서 둘이 곱하면 D에 4차에 비례하게 되고 3차 함수였고 적분하면 4차 함수니까 이렇게 돼요. 계수가. 그리고 최고차인 계수의 비만큼 움직이는 건 똑같고요. 이 두 가지면 이 문제는 바로 끝납니다. 이 두 가지면 이 두 가지면은 얘는 끝나요 바로. 자, 요렇게 그려보고 아까 t의 위치 몰랐지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변곡점의 위치를 잡아볼게. 접점을 잡고 변곡점의 위치를 잡게 되면 나머지 저기에 있는 접점의 그 교점의 위치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길이기 때문에. 변곡점을 잡는 방법은 미분을 2번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 번 미분하고 나중에 이렇게 풀 날이 와요. 2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6x가 되고 얘가 0인 점이 변곡점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0이래요. 변곡점이. 근데 여기가 t였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t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t가 돼서 또 다른 교점이 마이너스 2t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간격이 지금 얼마냐면 3t가 됩니다. x축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가 아니라 그냥 선분의 길이가 아니라 x좌표의 차이만 보면 되니까 우리가 원하던 d 값이 3t가 되는 것이고 이 공식을 이용하면 3t의 4제곱 나누기 3 곱하기 얼마? 4를 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1을 곱해내면 얘가 3분의 4이다 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t의 4제곱이 3의 4제곱분의 2의 4제곱이 되어서 t가 바로 3분의 2. 아까 그렇게 개고생했던 문제를 3차 함수의 성질 몇 가지를 숙지를 하고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수트를 2번째 배우면은 이런 연습들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풀이가 복잡하다고 해서 나중에 계속 복잡한 게 아니에요. 수투는 이런 게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어디까지 자기가 쓸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진도를 일부러 천천히 나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날 시험을 안 보실 거면은 내가 그때까지 또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속도거리 금요일날 보시고 월요일날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